시행규칙입니다. 제1조 2항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신청 있는데요. 우리가 소방특별조사를 할 경우에는 통보를 하죠. 그죠?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며칠 전에요.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소방특별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면 통지를 합니다. 서면 통지를 하면은 소방특별조사를 받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사유가 있어서 연기를 할 경우에 소방특별조사에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요거 체크합니다. 시험 참 많이 나옵니다. 3일 전까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죠? 근데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소방청장은요, 본부장, 서장, 연기 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거 체크합니다. 자, 7일 전에 서면 통지하고요. 연기는 3일 전까지 서류 제출하면 연기 가능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요. 건축허가 등의 동의. 건축허가 동의가 있는데 시험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연사, 그죠? 하길로이 정장삼, 그러고 했죠. 그죠? 차고는 200, 기계주차는 20대, 항공기 경락고나 뭐 이런 데 있죠. 그죠? 다 되고요. 지하구 되고요. 그죠? 그렇게, 이게 건축허가 동의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허가를, 이렇게, 내가 이런 건축을 짓겠습니다. 그러고 동의를 요구를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건축 허가서가 필요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거기에 뭘 내냐면은 강목에 설계 도면을 내야 됩니다. 그래, 설계 도면 내에는 내장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고 소방시설은 어떤 게 들어가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장 재료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단면도를 내야 되고요. 단면도, 청별 평면도나 청별 개통도, 그죠? 이렇게 여기는 뭐 스프링쿨러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단면도, 평면도, 창호도 이렇게 내야 됩니다. 요게 간혹가다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문제 풀면서 할게요. 그리고요. 요새 3번 보세요. 건축 허가를 내가 동의를 구하면은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소방서에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 대상물 같은 경우는 5일 이내에 해줘야 돼요. 특급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다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요, 연기 신청할 때는 3일 전에, 소방특별조사 3일 전에, 건축허가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되거든요. 회신할 때 며칠 이내냐면 5일 이내, 일반 대상물 5일, 특급은 10일,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눈으로 자꾸 체크해 두시고요. 눈으로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 나오는 거 보면서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 요구서 및 첨부 서류, 그러니까 뭐 이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첨부를 했는데 평면도를 했는데 뭐 좀 이상해.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 자료를 내세요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며칠 이내, 4일 이내, 며칠까지 보완 자료 내세요 하는 게 있어요. 4일 요것도 체크합니다. 잘 나오진 않는데요. 4일 요거 체크합니다. 4일. 건축 허가 등을 취소할 때, 이 문제가 있다. 취소할 때는 취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5번은 잘 안 나오고요. 4번은 간혹 나옵니다. 그죠? 동의 여부를 회신해 주는 거는 5일, 10일, 그죠? 보완은 4일. 이 날짜가 참 이게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7조.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자, 연소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불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게 1번인데요.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요, 건축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가 1층이고요. 여기가 2층이라 그래봐요. 그러면 요 건축물과 요 건축물은 만약에 왼쪽에 있는 건축물에 불이 났을 때 옆에 옮겨 붙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옮겨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1층 같은 경우에는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몇 미터를 띄워야 되냐면 6m 이상을 띄워야 돼요. 근데 6m 이하가 될 경우에는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 우려가 없으려면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1층은 6m. 시험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2층 이상은요, 요게 불은 위로 번지잖아요. 그죠? 연소의 상향성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불이 붙으면은 뜨겁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불이 옆으로 이렇게 번진다고요. 옆으로 이렇게 불이 번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거리가 더 돼야 돼요. 10m 이상이 되어야 연소 우려가 없다 그럽니다. 그럼 10m 이내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연소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체크합니다. 각각의 건축물, 이 건축물이라는 게 뭐냐면 대지 경계선 안에 둘 이상이 있을 경우에요.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인 경우에는 6m 이하, 2층 이상인 층의 경우에는 몇 미터 이하? 10m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되죠? 그 다음에 연소 우려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개구부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죠? 이게 개구부가 이렇게 창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불이 났을 때 이 개구부가 어떻게 돼요? 개구부가 이 화염이 이렇게 밖으로 분출될 수 있는, 그죠? 창문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개구부가 다른 쪽 어디를 향할 때? 건물을 향할 때. 그래서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만약에 개구부가 여기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연소 우려가 없어요. 왜? 옆 건물에 피해를 안 주잖아요. 불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합니다. 요거. 자, 연소 우려가 있는 경우는 1층은 6m 이하에 있을 때, 2층 이상일 때는 10m 이하에 있는 경우는 연소 우려가 있다. 요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연소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시험 잘 나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되죠? 그래서 6m, 10m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해 설치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연소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 소방안전자는 우리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있었다 그랬죠. 그죠? 보조도 있고요. 그죠? 자, 선임조건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요, 며칠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 것도 있었죠. 그죠? 섬조, 삼터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선임하지 않을 때는 300만원. 그죠? 자, 선임은 며칠 이내에 해야 되냐면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14일 이내에. 자, 선임은 며칠 이내에요? 14일 이내에. 그죠? 14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없으면 벌금 내죠. 그죠? 300만원 이하의 벌금 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소방안전관리자는 14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1번에 보시면은, 요런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선임을 하냐면 30일 이내에 선임을 합니다. 기본은 며칠이라고요? 14일. 근데 요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1번 볼게요. 자, 신축을 하거나 새로 짓거나 정축을 하거나 늘리거나 개선, 이렇게 뭐 고치거나 다시 짓거나 수선을 하거나 용도 변경으로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건물은 우리가 만약에 2급 소방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그죠? 이건 뭐 옥내 소화전이 있어가지고 2급이었는데 여기에 만약 스프링쿨러가 들어가서 1급이 되었다 그래봐요.
그죠? 1급은 스프링클러는 아닌데요. 자, 1급으로 상향됐다 그러면은 요 2급이라는 사람을 1급이라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 찾아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럴 때는 시간을 좀 더 준다고요. 됩니까? 그래서 요런 경우 신축 보통 정축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언제부터냐면은 자, 해당 특정 대상물의 완공일. 그죠? 완공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되죠? 그 다음에 정축이나 용도 변경에 의해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된 경우. 그죠? 요거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한 날로부터. 요런 걸 바꿔서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이렇게 매각, 그래서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소방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는 날부터 며칠? 30일. 원래는 미리 준비해서 14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는데 요런 특별한 경우, 그죠? 아니면은 뭐 소방관리자가 문제가 좀 있어서 해임을 했어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그런 거예요. 그죠? 아니면 4번 같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그럼 이제 여러 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럴 때는 30일 이내에 선임한다. 원래는 며칠요? 14일. 앞에서 우리 했었죠. 그죠? 근데 요런 특별한 경우에는 며칠에? 30일 이내에 선임한다. 참 잘 나옵니다. 요것도 나오고요. 요것도 나옵니다. 근데 보기에 14도 주고 30도 줘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뭐 선임을 연기할 수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 안 한 부분도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기재한 다음 날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날로부터입니다. 해임한 날로부터. 완공일로부터. 완공일 다음 날이 아니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사 선임 신고도 이것도 30일입니다. 30일이고요. 이제 해임한 경우나 당연히 조건이 있죠, 그죠? 앞에랑 똑같죠, 그죠? 그냥은 14일이고요. 자, 자위 소방대나 초기 대응 구성 운영 교육인데 이거는 이제 자위 소방대라고 하면은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가 그죠? 이거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교육하고 뭐 훈련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몇 번에 하냐면 1년에 한 번 한다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다. 이거 체크해 둡니다. 1번에 한 번. 그 서류는 2년 동안 보관한다. 이거 기억합니다. 2년 동안 보관한다. 그죠? 그 다음에 14의 4조 뭐 당연한 거고요. 14의 5조 볼게요. 자, 14의 5조는 피난 유도 안내 정보의 제공입니다. 잘 나옵니다. 피난 유도 안내 정보의 제공. 그런데 이거는 그 피난 유도에 관련돼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이상? 1년에 2번 피난 안내 교육을 하고요. 자, 분기별로라는 이야기는 1년에 4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분기별 1회. 4분기 그러잖아요. 그죠? 피난 안내 방송 해야 되고요. 자, 피난 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엘리베이터나 출입구 등에다가 피난 안내 방송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아파트 같은데 엘리베이터 타보시면 거기 모니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난 유도를 1년에 4번 정도는 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되죠? 요거 체크를 해둡니다. 요 숫자를 막 바꿔요. 1년에 한 번 이상 뭐 피난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죠? 요거 체크해 둡니다.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간혹 나옵니다. 자, 더 넘어갈게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 훈련과 교육이에요. 근무자나 거주자. 이것도 연 1회고요. 오케이? 2년간 보관하고 앞에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대상자는 며칠 전까지 통보를 하냐면 1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요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8조 잘 나옵니다. 자, 별표 100개, 별표 100개.
자,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을 합니다. 자체 점검. 자체 점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작동 기능 점검이 있고요. 종합 기능 점검이 있습니다. 작동 기능 점검은요, 그 소방 그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스프링쿨러가 있다든가, 뭐 스프링쿨러는 여기는 포함은 안 됩니다만, 소화기가 있다 그러면 소화기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겁니다. 작동 기능 점검은요, 누가 와서 하냐면 관리사가 와서 합니다. 자, 대상이 뭐냐면요, 위험물 제조소 등과 소화기구만을 그죠?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아니면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이 대상이에요. 되죠? 근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언제 하냐면요. 자, 우리 앞에 종합정밀 점검이 있거든. 종합정밀 점검. 요거를 한 날로부터 6개월 되는 때에 합니다. 그죠? 종합정밀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2번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종합정밀 점검을 받았을 경우에 그죠?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되는 날에 실시를 합니다. 되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작동 기능 점검 연 1회 요거 체크해 둡니다. 연 1회 요것도 잘 안 나오고요. 위험물 제조소와 소화기구만을 설치한 경우에는 작동 기능 점검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종합점검은요. 종합점검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자, 볼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종합정밀점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요. 뭐가 있는 경우? 스프링쿨러가 있는 경우. 물 분무 등 이런 소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 소화 설비가 있는 경우. 근데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냐면 5천 이상인 경우. 그죠? 위험물 제소소는 우리 그 앞에 작동 점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m 제곱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되죠? 스프링클러와 물 분무예요. 그 다음 다중이용업 영업장 같은 경우 연면적 2,000일대 재현설비가 설치된 터널일 때 자,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얼마? 1,000 이상인 경우로서 옥내 소화전과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것일 때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고 종합정밀 점검 요로가 나옵니다. 다음 중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 아닌 대상물은 이러고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죠? 그럼 얼마나 하느냐 그러면 연 1회 합니다. 연 1회. 연 1회 하는데요. 언제 연 2회를 하냐면요. 30층 이상인 대상물,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대상물, 50층 이상인 아파트.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특급 소방 대상물이죠, 그죠? 이 특급 소방 대상물 아니에요, 그죠? 특급인 경우에는 연 몇 회 한다고요? 2회 한다고요. 2회. 되죠? 됩니까? 자, 볼게요. 종합정밀 점검은 이렇게 외우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 혹시 아십니까? 종합 선물 세트. 지금은 없는데요. 저 어릴 때는 종합 선물 세트가 안에 뭐 맛동산도 들어있고요. 뭐 파인애플도 들어있고요. 과자, 새우깡도 들어있고요. 뭐 이렇게 샤브레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여기 종합 선물 세트라 그래가지고 명절 되면은 그 친척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가지고 옵니다. 이걸 종합 선물 세트라 그래요. 그 종합 선물 세트가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5,000원이면 겁나 비싸거든요. 그래서 욕입니다. 진짜 5,000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트리는 다 2,000원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자, 종합 선물 세트는 5,000원. 아하, 11 5,000원. 재떨이는 다 2,000원. 이렇게 외웁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종합 선물 세트인데, 종합 선물은 이 종합 정밀 점검을 받을 때 선물인데 서물로 외웁니다. 서물.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입니다. 종합 선물 5,000. 그럼 보세요. 스프링클러나 물 분무예요. 근데 그 연면적이 얼마? 5,000. 11 5,000. 오케이? 아파트는 연면적 5,000인데 11층 이상. 자, 재떨이는 다 2,000원입니다. 재떨이는 다 2,000. 자, 재연설비 중에 터널이에요. 터널. 재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입니다. 오케이? 재떨이는 다 다중이용시설이에요. 이거는 연면적이 2,000이라고요. 근데 재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연면적이 없어요. 터널에 연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재떨이는 다 2,000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은 2,000이라고요. 그죠? 다중이용시설은 2,000이다. 되죠? 그 다음에 옥자공천입니다. 옥자공천. 옥내 소화전이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공공시설은 1,000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옥자공천. 어쩔 수 없습니다. 옥자공천. 이렇게 외웁니다. 종합선물세트 5,000원, 11 5,000, 재떨이는 다 2,000, 옥자공천. 이렇게 외웁니다. 종합정밀점검.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합정밀점검.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런데 뭐일 때는 특급 소방대상물일 때. 자, 특급 소방대상물일 때는 자, 30층 이상인, 그죠? 30층이 지하층 포함하죠, 그죠? 30층 이상. 아파트는 50층 이상. 이땐 지하층 제외되고요. 연면적 20만, 그죠? 이게 특급 소방대상물 아니에요? 그죠? 되죠? 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속하는 날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학교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학교는요. 사용 승인 날 말일까지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이유가요. 방학이잖아. 7월은요. 그죠? 방학일 때는 건물 사용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자,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시 점검 인력 배치 기준인데요. 안 놉니다. 관리사 시험이나 기술사 시험에는 나옵니다. 점검할 때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방시설 관리사가 점검을 해요. 보조 인력은 2명을 1단위로 한다. 관리사 1명에 보조 2명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면적이 넓어가지고 보조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뭐 종합정비를 점검일 때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만 평방미터. 그죠? 10,000m 제곱이고, 작동일 때는 12,000이고, 소규모일 때는 3,500까지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건물이 뭐 노유자일 때는 원래 면적의 1.2배를 해준다. 가감계수예요. 근린생활시설은 1이고요. 공장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연면적의 0.9를 곱해서 한다. 그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장이 3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종합정밀 점검하면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0.9기 때문에 곱하기 0.9 해서 원래 얼마로 본다? 27,000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7,000이기 때문에 만하고 그 다음 날은 7,000 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시험에는 안 놉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요거 다 그냥 아파트 점검할 때 뭐 이렇게 다 있는데요. 이런 거 다 체크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자, 점검을 실시했어요. 점검이 끝났어요. 점검이 끝나면은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소방시설에 대한 평가 기관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 자, 10일 통보. 자, 자체 점검을 끝나고 난 다음에 10일 안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시험 나옵니다. 10일 안에 통보하고요. 요게 시험 나옵니다. 자, 30일이에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일단은 10일 이내에 우리 끝났어요 라고 통보를 하고요. 30일 이내에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요. 되죠? 그래서 19조 보시면은 점검 결과 보고 제출이 있어요. 시험 잘 나옵니다.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되죠? 종합정밀점검도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고쳤습니다. 이런 거요.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며칠 이내에 한다고? 30일 이내에. 통보는 10일, 30일 이내에 제출. 요거 기억합니다. 시험 나옵니다. 시험 나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는 당연히 2년 자체 보고 웬만하면 다 2년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이제 돈 산정 방법인데요. 산정 방법인데 진짜 출제위원회 미치면 한 번씩 냅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안 나와요. 자, 우수 소방 대상물 선정 있는데요. 누가 선정하냐면 소방청장이 선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원들이 있는데 안 놉니다. 되죠? 그러면은 이게 우수 소방 대상물로 선정이 되면요, 3년 동안 면제입니다. 3년 동안 자체 점검이나 종합 정밀 점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건데요.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6조 2항 보시면 자체 점검 시 기술 인력 참여 기준인데요. 자, 작동 점검 점검은요, 종합 정밀 점검은 누가 하냐면요, 소방시설 관리사가 합니다. 이거요, 소방 설비 기사가 한다라고 나오는데 소방 설비 기사는요, 못합니다. 보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작동 기능 점검이나 종합 정밀 점검은 누가 해야 된다? 소방시설 관리사가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사가 안 하고요. 그 밑에 보조들이 해요. 하고 난 다음에 보여줘요. 소방시설 관리사한테. 그럼 소방관리사가 그래? 그러고 가서 한번 쭉 훑어보고 오는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보조자는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30일 전까지 통보하고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한 번씩 실무교육 받는다. 요거 체크해 둡니다. 오늘 문제 풀면서 자꾸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외우고 싶은 사람 외우세요.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미치면. 자,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이런 거는 다 체크할게요. 여기서 그냥 다 읽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